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5년 1월 4주차 뉴욕 증시 주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4주차 뉴욕 증시는 트럼프 취임과 함께 트럼프 랠리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빅7 중에는 메타 플랫폼스와 아마존, 알파벳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애플은 올해 들어서 계속 부진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 연휴 키움증권 채널K 패밀리 채널의 편성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지금 보고 계신 뉴욕 증시 브리핑과 함께 채널K에서 영웅문 알려주는 누나 키하가 전해드립니다. 영웅문 파일 정리하기. 그리고 스튜디오 키움 채널에서는 소소하게 세뱃돈 투자하는 방법 3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정오에 모두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난주에 이번주 전망에 대한 지난주 주간 전망 때 전해드렸던 이미지를 좀 설명드리죠. 월요일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 추모의 날로 휴장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대통령 취임식 때문에 휴장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추모의 날이 연방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실내에서 취임식을 진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를 그록2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엑스닷컴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툴이고요. 실내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했더니 좀 멋스럽게 그려줬습니다. 참고로 챗GPT는 초상권과 지적재산권 문제로 인해서 인물에 대한 이미지 도식화는 잘 해주지 않는 편이고요. 네, 4주차 주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2.15%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1.65%, S&P 500이 1.74%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3대 지수 중에 연간 기준으로도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하고 있죠. 3대 지수는 2주째 강세 흐름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트레이드에 이어 이번 주는 트럼프 랠리가 이어지는 양상이었습니다. S&P 500이 4일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중소형지수 러셀 2000도 이번 주에 1.4% 상승, 2주째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나스닥 100은 1.55%,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61% 상승하면서 역시 연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 중에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연간 기준으로 7%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간 썸네일로 전반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1월 4주차 주간 전망을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증시에 과연 훈풍이 이어질까 조금 우려를 전해드리기도 했죠. 1월 20일 월요일은 휴장이었습니다. 트럼프 취임 당일 여러가지 행정명령에 대한 사전 예고가 있었는데요. 과연 이게 화요일 시장의 호재일지 악재일지 이야기를 좀 나눴었고요. 1월 21일 화요일에는 트럼프 취임 후 첫 번째 거래일 맞아서 S&P 500을 비롯한 주요 지수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테슬라가 2%대의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습니다. 22일 수요일에는 S&P 500이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보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주가가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였지만 후반 장 막판에 크게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목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의 영상을 통한 연설을 했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를 했고요. 유가를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S&P 500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금요일 시장은 경제지표 발표 결과가 예상보다 좀 둔화되면서 경기 불안이 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죠.
그리고 지난 4일 동안 크게 상승한 증시의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알파벳은 200달러를 돌파하면서 마감, 사상 최고치 마감을 기록을 했는데요. 12월 달에 170달러 선까지 빠졌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저 역시 알파벳을 적은 양이지만 익절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좀 아깝네요. 자, 지난 뉴욕 증시는 트럼프 2.0 시대 개막을 맞아서 협상의 여지를 제공하며 온화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증시도 그에 따라서 상당히 우호적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마틴 루터킹 주니어 추모의 날 휴장으로 짧은 4거래일을 보냈죠. 1월 들어서 3주차를 제외하고는 1, 2, 4주차가 모두 4거래일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과 함께 유가와 금리의 인하를 주장했고요.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금요일에는 중국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등 여러가지 발언과 움직임이 트럼프 랠리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1분기 어닝 시즌 2주차를 맞아서 넷플릭스와 찰스 슈왑, 프록터&갬블, 3M 등이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10개가 상승했습니다. 7개가 1% 넘게 상승한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3% 넘게 상승했고요. 헬스케어가 2.95%, 산업재가 2.42%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는 유가 하락과 함께 2.82% 크게 하락했는데요. 트럼프가 다시 한번 베이비 드릴을 외치면서 에너지, 특히 유가의 하락과 에너지 가격의 인하를 재차 주장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가장 적게 상승한 섹터 경기소비재 0.34%, 그리고 소재가 0.76% 소폭 상승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도 10개 섹터가 상승했는데요. 10개 섹터가 모두 1% 이상 상승한 가운데 산업재가 7% 넘는 상승세 기록했고 유일하게 하락한 섹터는 필수 소비재입니다. 0.04%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빅7 시가총액과 함께 상위 14개 기업의 시가총액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수요일부터 시가총액 1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3조 4,920억 달러, 애플이 3조 3,350억 달러, 3조 3,500억 달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3,010억 달러로 세계 기업이 3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기록하고 있고요. 아마존이 2조 4,690억 달러, 알파벳이 2조 4,600억 달러, 그리고 사우디아람코가 1조 8,130억 달러, 그리고 메타플랫폼스 1조 6,340억 달러 기록 중입니다. 다음으로 테슬라가 1조 3,050억 달러, TSMC가 1조 1,500억 달러, 그리고 브로드컴이 1조 1,460억 달러로 총 10개 기업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9,986억 달러, 월마트가 7,612억 달러, JP모건 체이스 7,409억 달러, 그리고 일라일리가 7,063억 달러로 총 14개 기업의 시가총액 현재까지 알아봤습니다. S&P 500 동향도 살펴보죠. 핀비즈 같은 경우에는 주 5거래일 내용을 전해주고 있어서 약간 수익률이 맞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현재 엔비디아가 6%대, 알파벳도 6%대 상승하고 있고요. 아마존이 7%대, 메타플랫폼스가 10% 넘는 상승세 나타내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5% 넘는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테슬라가 0.68%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애플은 11%대 크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시즈널 지수를 통해 살펴보면 애플은 연초가 가장 주가 수준이 낮고요. 연말에 상대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 S&P 500 기준으로 보면
주간 기준으로 256개 기업이 상승을 했습니다. 3개 기업이 5%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연간 기준으로 보면 378개 기업이 상승 중에 있고 28개 기업이 5% 넘게 하락하는 양상입니다. S&P 500 기준으로 상하이 주요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생물제약 업체죠. 모더나 21.58%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3주차에 21.4%대 급락세를 보였는데 그대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산 지원 소식과 함께 AI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하지만 이후 주가에 대해서는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스타이게이트 프로젝트 발표와 함께 오라클이 주간 기준으로 14% 상승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14% 가까이 상승했고요. 실적 발표 후 $1000까지 올라갔죠. 999달러까지 가고 $1000를 넘지 못했는데 이후 상승폭을 좀 낮췄습니다. 하지만 최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상승률 약 14% 가까이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하위 3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게임 업체죠. 온라인 게임 업체 일렉트로닉 아츠가 17.92%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가이던스 하향 소식이 좀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현재 일렉트로닉 아츠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 EAFC, 그러니까 과거에 FIFA, 네, 이제 더 이상 라이센스가 끝나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데 아무래도 라이센스가 끝나고 나서 사용자가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불어서 퍼스트 솔라 트럼프 에너지 정책의 영향으로 주간 기준으로 12.77% 하락했고요.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하향 속에 비료 업체인 CF 인더스트리스도 9%대 크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부문별 ETF 동향도 살펴보면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독일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죠. EWG가 5%대 상승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7%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인 것이 주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로보틱스와 자동화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죠. ROBO, 로보 5.9% 상승했습니다. 또한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우라늄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URA가 11.59%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조사 매매 동향 살펴보죠. 순매수 상위 3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라 주가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졌죠. 자, 국채 만기 1년 미만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SHV 지난주에 이어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아무래도 변동성 확대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수요가 많았다고 보여지고요. 이와 함께 테슬라 레버리지 2배 TSLL에도 많은 매수세가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주가는 9.43% 하락했고요. 또한 테슬라 역시 주간 기준으로 주가가 12%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매수세 상위 3위로 올라섰습니다. 설 연휴에도 아침 7시 30분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숙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저께 새해 첫 미국 주식 트렌드 인사이드 세미나 잘 치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재미있게 이야기 듣고 가셨는데요. 다음 달에도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고 이후에 새로운 이제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자리에 모셔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주간 뉴욕 증시 전망으로 다시 인사드리죠. 설 연휴 시작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